상승세 토트넘의 1등 공신은 손흥민 선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비카리오, 판더벤, 비수마 등 많은 선수들이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 불가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빅찬스 전환율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즌 초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인데요. 토트넘의 상승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 1월 이적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팀의 주축 선수들이 아시안컵,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등 차출로 더욱 영입 시장에서의 행보가 중요한데요. 최근 이적 시장 전문가 로마노 기자의 보도로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손톱을 대체하거나 백업으로 뛰게 될 선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덜란드 득점왕 출신인데요. 유럽 이적 최고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자신의 SNS에 토트넘이 히메네스 영입에 적극적이다. 페예노르트의 이적료 3,900만 파운드를 제시하며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전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2세로 왼발을 쓰는 그는 폭풍 성장을 하면서 유럽 명문 클럽의 집중적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재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6세의 나이에 크루스 아술에서 프로 데뷔한 그는 지난 시즌 페예노르트에 입단했습니다. 곧바로 선발을 꿰찬 그는 31경기에서 15골, 2도움을 기록했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9경기 5골로 메이저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고 좋은 파워를 지니고 있고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지난해 여름 그는 토트넘 이적설이 돌았는데요. 당시 유력한 차기 사령탑 아르네 슬롯 페예노르트 감독과 함께 이적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슬롯 감독이 토트넘 사령탑 취임이 무산됐고 히메네스 이적설도 유야무야됐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2일 토트넘이 장기적으로 해리 케인의 대체자로 페예노르트 공격수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영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료는 약 3,900만 파운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공백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새로운 캡틴 손흥민과 히샬리송, 데얀 클루셉스키, 제임스 매디슨이 있다. 케인의 공백을 메우고도 남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토트넘은 공격진에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타깃형 스트라이커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히메네스 이적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토트넘은 스쿼드가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부진한 히샬리송으로 인해 중앙 공격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국 국적의 스칼렛 등 유망주가 있으나 정말 유망주이고 전력상 강력한 옵션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손흥민이 빠질 경우 히샬리송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풋볼 런던이 지적한 것처럼 당장 토트넘에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에 부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즌은 38경기나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올 시즌 절묘한 용병술 중 핵심은 손흥민을 주 포지션인 왼쪽 윙어에서 중앙으로 이동시킨 손톱 시스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세계적 명장 안토니오 콘테, 조제 무리뉴 감독도 손흥민의 중앙 이동에는 부정적 의견을 남겼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지난 2021년 손흥민은 무엇보다도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그는 윙어라고 했고 전임 감독이던 콘테 감독 역시 솔직히 손흥민이 지금 뛰고 있는 포지션 윙어에서 플레이하기를 원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천부적 골 감각과 축구 지능으로 중앙 스트라이커로서 자신의 특별함을 보여주며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해냈습니다. 중앙 스트라이커로 출전한 시즌 첫 경기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에 프랑스 국적의 레전드 공격수 루이 사하는 약팀은 모르겠지만 강팀에게는 통하지 않을 손톱 시스템이라고 혹평하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에 대해 중앙 공격수가 가져야 할 천부적 골 감각이 없다고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망언을 했었는데요. 보란듯이 손흥민 선수는 강호 아스널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휘저었고 골 장면에서는 간결한 터치와 정확한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결정적 골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강호 리버풀전에서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강팀에는 고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브닝 스탠다드지를 비롯한 현지 매체는 손톱을 극찬했는데요. 이브닝 스탠다드지는 리버풀전, 아스널전에서 손흥민은 타고난 페널티 박스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히메네스의 영입 시도는 현 시점 토트넘 상승세의 핵심 원동력인 손톱 시스템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토트넘의 얇은 스쿼드인데요. 부상에 따른 대체 자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손흥민 역시 잔부상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차출,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백을 맞이해야 합니다. 히메네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손톱 시스템이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다양한 옵션을 가지면서 손흥민의 체력적 부담감, 플랜 B로서는 훌륭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검증된 공격수이기도 하지만 젊은 히메네스가 필요할까요? 토트넘을 선두로 올려놓은 보이지 않는 기록이 또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은 압박할 때 스프린트 한 거리가 1314m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라고 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집계한 이 기록에서 상위 5명 중 공격수는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리버풀의 미드필더 도미닉 소보슬라이가 1309m로 2위, 앤서니 고든이 1293m로 3위, 마르틴 웨데고르가 1191m로 4위, 그리고 손흥민의 팀 동료 데얀 쿨루셉스키가 951m로 5위입니다. 상대 수비수를 압박할 때 스프린트 거리를 측정했기 때문에 활동량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와중에 최전방 공격수가 1위인 것입니다. 실로 대단한 기록인데요. 기대 득점값, 득점 전환율 1위인 선수가 수비 기여도 전방 압박까지 1위인 것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운동 능력은 여전히 놀랍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어떤 선수보다 상대 수비수를 막기 위해 전력 질주하면서 더 많은 거리를 커버했다. 이것이 토트넘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록은 손흥민이 완전하지 않은 몸 상태로 뛰었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데요. 손흥민은 사타구니 부상에서 회복 중입니다. 시즌 초반 첫 달 동안 팀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순위에 오른 5명 중 고든을 제외하면 모두 700분을 넘게 뛰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또 이번 시즌 손흥민의 달라진 역할과 성공적인 수행 결과를 조명했습니다. 간판 공격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공격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꾼 손흥민은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의 박스 안터치율은 지난 시즌 8.7%에서 이번 시즌 19.4%로 크게 올랐습니다. 2016년도 시즌 13.5%가 가장 많았던 기록입니다. 손흥민이 넣은 골 모두 박스 안에서 나왔는데 엘링 홀란드에 이어 이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트라이커가 센터백 뒤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땐 케인보다 손흥민이 이 시스템에서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로써 손흥민은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물론 케인은 깊숙하게 내려가 플레이메이커로서 기능을 직접 수행하며 큰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손흥민이 홀란드에 이어 득점 2위에 올라있다는 사실은 그가 진정한 스트라이커로서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 머릿속엔 팀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다며 손흥민은 중앙에서 뛰든 와이드에서 뛰든 모든 특성을 갖고 있다. 어떤 시스템에서도 뛸 수 있지만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은 이상적이라고 했는데요. 또 손흥민의 헌신에 대해선 손흥민을 그 포지션에 앉혔을 때 정말 열심히 하고 팀 우선을 지향한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팀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라고 덧붙이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